한 대륙을 정복한 기업, 바로 동인도 회사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회사가 제국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믿기 힘든 역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600년대 초로 한번 가볼까요? 이 두 세력의 차이를 보세요. 왼쪽은 무굴 제국입니다. 1억이 넘는 인구, 전 세계 제조업의 거의 4분의 1을 장악했던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동인도 회사. 런던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었어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상인, 옷감 장수, 그리고 좀 거칠게 말하면 사실상 해적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바로 그거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 작은 회사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골리앗이 사실은 이미 속부터 병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건강한 거인을 정면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회사가 무슨 엄청난 힘으로 제국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제국의 약점을 그냥 정확하게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기회를 잡은 거죠. 무굴 제국의 붕괴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도미노처럼요. 1707년 아우랑제보 황제가 죽으면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가 벌인 무리한 전쟁 때문에 나라 재정이 바닥났거든요. 1730년대가 되니까 지방 총독들이 세금을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중앙정부는 파산 직전까지 가죠. 그리고 1739년 페르시아의 나디르샤가 델리를 침공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유명한 공작 왕자 코히누르 다이아몬드 다 이때 뺏긴 거예요. 결국 1740년대가 되자 그 거대했던 제국은 그냥 힘없는 작은 나라들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나디르샤의 침공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텅 빈 국고와 힘없는 왕만 남겨두고 떠났어요. 무굴 제국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하고 분열됐죠. 이게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굴람 후세인 칸이 남긴 이 말에서 시대의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면 세상이 온통 어둠에 잠긴 것만 같다. 자신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무굴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던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이제 다른 한쪽, 바로 동인도 회사 자체의 아주 독특하고 무자비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들은 절대 평범한 상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남긴 이 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상인의 탈을 쓴 국가. 와,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동인도 회사를 이해하는 모든 열쇠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권력을 만들어냈어요. 첫째, 기업 로비라는 걸 발명했죠. 1693년에 자기네 회사 주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매수하다 걸려서 세계 최초의 기업 로비 스캔들을 터뜨립니다. 둘째,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허가서에 아예 전쟁을 하고 조약을 맺고 심지어 돈까지 찍어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그냥 나라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불사가 됐습니다. 1773년에 파산할 뻔하니까 누가 구해줬을까요? 영국 정부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구제금융 중 하나였죠. 그럼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국가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끔찍하고 어두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참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은 자연재해였습니다. 1769년 벵골 지역에 몬순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끔찍한 가뭄이었죠. 그런데 이 가뭄이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재앙으로 변한 건 순전히 동인도 회사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대기근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의 세금 수입이 오히려 10%나 들었어요. 세금을 올린 겁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요. 이 회사의 우선순위가 뭐였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세포이라고 불리는 회사 소속 용병들을 시골로 보냈어요. 그리고 세금을 못 내겠다고 저항하는 농부들을 본보기로 교수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요. 이건 그냥 순수한 폭력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망자 약 120만 명. 벵골 인구 5명 중 1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잠시만 이 숫자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
120만 명입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런던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작가 호러스 월폴은 이렇게 썼죠. 인도의 신음이 하늘에 닿았다. 우리는 페루의 스페인인들을 능가해버렸구나. 당시의 잔혹한 기준에서 봐도 동인도 회사가 벌인 짓은 괴물 같은 행위로 여겨졌던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기업 인수국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1803년 마침내 동인도 회사의 군대가 무굴 제국의 수도 델리로 진격합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참 기가 막히게도 무굴 황제의 신변과 명목상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네, 말은 그렇죠. 실제로는 이 게임을 끝내는 마지막 수였습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한 영국 장교가 남긴 기록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는 황제를 발견한 장면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연민의 대상이었다. 눈이 멀고 늙었으며 모든 권위를 빼앗긴 채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작고 해진 덮개 아래 앉아 있었는데 이는 왕권의 부서진 조각이자 인간의 자존심에 대한 조롱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이 주인이 되었고 위대한 제국의 황제는 이제 회사의 연금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지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크고 또 불편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기업이 국가보다 더 강력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인도 회사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일지 몰라도 동시에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경고 말이죠.